예, 시장에 드리워져 있는 불확실성이나 변수가 완화되는 것도 있고 악화되는 것도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 협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합의는 지금까지는 좋은 그리고 낙관적인 메시지들이 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도 환호를 하고 있고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현재 1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3주간의 치열한 협상이 있었는데요. 뿌리 깊은 갈등까지는 해소되진 않았지만 관세 전쟁을 중단시킬 정도, 휴전할 정도의 의견 접근은 이룬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뿐만 아니라 유예나 환율을 조작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 기술 이전 강요라든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전향적인 내용들이 합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것은 많은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1단계도 디테일하게 보면 아직 합의 안 된 부분도 있고 우스개로 사인 어디서 할지도 지금 신경전을 벌일 텐데 최종 합의문 작성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도 이것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인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미국 안에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 안에 들어가면 굴욕적인 협상과 관련해서 지도부의 문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협의문 최종 작성과 관련해서는 백악관의 피터 라바로 통상 담당 보좌관이라든지 레리 커를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동안에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 그리고 자본주의 근간, 중국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보조금과 관련해서 중국이 여전히 거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나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표시를 좀 해달라. 그리고 미국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계획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 거래 조건이 서로가 합의가 된다면은 12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제4탄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전까지 부과됐던 3,6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그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한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건이긴 할 텐데 정치적인 면만 봤을 때는 트럼프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시진핑은 거의 황제급으로 시간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중국은 경제가 좀 문제여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91억 달러 정도로 미국 농산물을 수입을 했는데요. 이를 갑자기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대두라든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경우는 수입을 늘려도 10억, 20억 달러 정도밖에 늘어나질 않는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법제도를 개선시켜야 되겠고요. 또 위생식품 검열 조건도 낮춰야 될 뿐만 아니라 바이오 테크놀로지 수입 시장 개방,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 허용, 그리고 동물성 성장 촉진제 허용과 같은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는 전인대에서 법규가 통과돼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상당히 좀 짧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약속을 해놓고 시간을 끌기를 한 다음에 유야무야했던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압박은 예상외로 강하다는 측면에서는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계속 좀 자세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될 주요 사안이기도 하고 이제 어쨌거나 2단계, 3단계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참 여기는 사실 더 쉽지 않은 첨예한 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3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당장 내년부터는 2단계 협상과 관련된 협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잉기와 관련해서 200억 달러 정도를 수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가장 꺼렸던 국가 체제적인 문제죠. 비관세 장벽 철폐라든지 사이버 공격 중단,
그리고 합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관세를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는 부분, 그리고 감시 이행과 관련된 시스템을 그대로 중국에 두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장 위구르와 관련된 인권 문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서 그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하는 문제, 또 홍콩 인권 민주화 법안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법안까지도 무기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내년도와 관련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그야말로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전망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포인트들 저희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야 지금 긍정적인 사인들도 나오고 워낙 많은 분석들이 계속 온라인상에서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들은 마무리 짓고 오히려 어떤 정보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홍콩 시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5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날로 격화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고 더 격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던 1997년도에 중국이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국 양제를 50년간 지키고요. 시민들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환법이 추진이 되면서 아무래도 자치권의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민주파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대화파도 있지만 자강파라고 해서 홍콩이 자기들의 그 본토라고 생각했던 민족주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콩 대학가 정거라든지 각종 시위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요. 1997년도에 홍콩이 반환됐을 때 영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또 현재는 중국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그 국유 상업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상점에 대한 방화 문제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최후 통첩까지 한 걸로 나오고 무장 경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측에서는 한번 반대 입장을 냈었는데 그것도 몇 개월 전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사태가 너무 걷잡을 수 없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 전 사중전에서 중국은 홍콩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관리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또한 캐리람 장관을 직접 상하이에 불러들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홍콩 경찰 같은 경우에는 총기 사용까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력 진압에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프렘 B 전략이라고 해서 홍콩 무력 진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홍콩 지역이 상당히 골목이라든지 언덕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압이 용이치 않다는 겁니다. 또한 홍콩 시위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그 가을에 실패한 우산 혁명과 관련해서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시위 위치가 노출되지 말아야 되겠고 리더가 구속이 되면 시위가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는 특정한 리더가 없이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740만 명 홍콩 사람이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 시위와 달리 리더도 없고요. 또 게릴라전 양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89년 천안문 사태와 때 당시와 달리 현재는 SNS라든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자유롭다는 점에서는 현재 홍콩 경찰이라든지 중국 인민군이 투입됐을 경우에 충분히 제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설명하신 중간에 나오긴 해서 제가 또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홍콩 시위에 바라보신 분들은 오버랩되는 게 이제 1980년대 광주와 베이징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천안문 사태,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도 제2의 천안문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네, 홍콩 정부가 치안을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중국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하게 시위를 진압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계엄과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홍콩에 인접한 선점만 하더라도 현재 그 무장 경찰이 15,0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선점만 대교가 4.4km이기 때문에 바로 시속 60km로 달려온다면 5분 이내 홍콩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안문 사태와 같은 강경시 진압을 했을 경우에는 21세기의 그 흐름과 다른 권위적인 중국 정부와 관련해서는 세계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미 상원 같은 경우에는 홍콩 임금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992년도에 홍콩에 부여한 경제적 특별주의가 상실되게 되는데요. 금융 허브 기능이라든지 자유무역 그 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되고 있는 홍콩을 경유한 1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들이 다시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으로 다시 환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관세 전쟁에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는 그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강한 충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간단하게 좀 더 짚어주세요. 세계 경제 그러면 이게 장기화됐을 때 미칠 영향들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상품 수출 규모는 세계 7위고요. 또 서비스 수출 규모는 세계 15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규모는 아시아 2위, 그리고 시가총액은 아시아의 3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해진다면은 아무래도 경제의 자유도가 하락하게 되고요. 또 국제금융센터의 기능, 그리고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라는 지위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홍콩에 머물고 있는 국제 투자 자본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1조 달러 정도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의식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 시위가 벌어졌던 6개월 동안 중국 홍콩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40% 정도 하락했고 또한 거래도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류나 소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홍콩 경제도 위태로워지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홍콩과 관련해서는 현재 8월 달에 IPO가 불과 한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홍콩의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면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또 계속 장기화되면서 미칠 금융시장의 변수들과 불확실성, 변동성은 저희가 또 계속 관심 있게 또 무게감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